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K뷰티 주식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정말 뜨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투자자들 애를 태우고 있는 걸까요? 시장의 우려가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지금 놓치고 있는 엄청난 기회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진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의 그 차가운 목소리, 우려부터 들어볼 거고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숫자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 나설 겁니다. 심지어 K뷰티를 돕는 예상치 못한 행운까지 확인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가장 유망해 보이는 투자 아이디어 2가지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K뷰티 섹터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차가운 현실부터 한번 직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그 불안감, 그 근거를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차트 아마 K뷰티 주주분들이라면 이걸 보는 심정이 마치 끝도 없이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에 갇힌 기분이실 겁니다. 보시면 K뷰티 업종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보다 무려 19.6%포인트나 뒤처져 있습니다. 몇몇 종목을 빼면요, 대부분이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우려가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까지 불렸던 이 K뷰티 성장 신화, 이제 정말로 끝난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입니다. 시장의 우려 확인했죠? 그럼 이제는 신문 헤드라인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데이터는 과연 어떤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 11월 전체 화장품 수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고작 0.4% 증가했다. 이 소식이 시장의 비관론에 제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K뷰티 성장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거대한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K뷰티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단 하나의 시장, 바로 중국을 잠시 가리고 본다면 어떨까요? 자, 이 슬라이드 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전체 수출 성장률은 10%에 그쳤는데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요, 무려 22%라는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죠. K뷰티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대를 성공적으로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무대는 아주 넓고 다양합니다. 북미 시장에서 16%라는 정말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유럽, 중동, 중남미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는요, 무려 48%라는 이건 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류의 영향력과 가성비 좋은 고품질 제품이라는 K뷰티 본연의 경쟁력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체질 개선에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성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수출액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 아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주요 수입국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점유율을 1.3%포인트나 늘리면서 1위 자리를 더 굳건히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인 프랑스와 중국은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졌죠. 이야말로 K뷰티의 제품 경쟁력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K뷰티가 스스로의 힘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치 하늘이 돕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순풍까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K뷰티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현재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중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프랑스가 1위, 일본이 2위, 그리고 바로 그 뒤를 한국이 3위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만약 2위인 일본산 제품 수입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3위인 한국이겠죠. 이 기회의 규모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교보증권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요, 전체 지출액의 무려 44%를 쇼핑에 쓴다고 합니다.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약 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최대 백화점의 연간 매출액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 돈이 새로운 K뷰티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화장품 산업의 뿌리이자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ODM, 즉 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블록을 보면 코스맥스가 최선호주로 꼽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일본 제품의 공백을 파고들 중국 로컬 브랜드 성장의 수혜를 받고요. 둘째, 혹시 모를 리스크 때문에 생산지로 옮기려는 일본 브랜드 물량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른바 이중 수혜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규모 수주는 수익성 개선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투자 논리는 데이터로도 확실히 뒷받침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맥스는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높은 중국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시장의 변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잠재적인 기회가 현실이 될 때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즉 가격이죠. 키움증권은 코스맥스의 선행 PER,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돈에 비해 주가가 10배 수준에 불과해서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성장 가능성이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이건 투자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ODM 기업이 K뷰티 산업의 튼튼한 허리라면 이번에는 화려한 성장의 과실을 직접 따먹을 수 있는 브랜드 기업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의 주인공,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몇 년간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구조가 아주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둘째, 바로 그 덕분에 중국 매출이 아주 약간만 회복되어도 이익은 훨씬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에서의 강력한 성장이 실적의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군살을 쫙 뺀 운동선수가 작은 힘으로도 더 멀리 뛸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비용 구조를 가볍게 만든 기업은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매출이 10% 늘었는데 이익이 30%, 40%씩 뛰는 그런 마법 같은 효과죠. 아모레퍼시픽이 바로 그 준비를 마쳤다는 게 투자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요, 현재 주가는 선행 PER 약 25배로 적정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만약 중일 갈등으로 인한 반사 수혜가 현실화된다면 이익 추정치가 대폭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 거대한 상승 잠재력을 품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K뷰티 시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투자자 여러분이 실제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명확한 실행 지침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K뷰티 투자 플레이북입니다. 첫째, 시장의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 이면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둘째, 헤드라인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핵심은 뭐다? 중국을 제외한 구조적 성장입니다. 셋째, 중일 갈등이라는 이 강력한 촉매제를 예의주시하면서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은 비관론이라는 익숙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데이터는 K뷰티의 위대한 전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여러분은 과연 어느 이야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소음 너머 데이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